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좀 배경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대 면접을 얼마 두지 않고 부모님이나 여러분 모두 많이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시리즈로 동영상을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칠판에 적은 것처럼 가장 매력적인 질문 그랬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교육대학교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별 면접 중에 받은 것입니다. 자네는 이제까지 수많은 말을 해오면서 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게나. 여러분, 이것보다 추상적인 질문이 또 있겠습니까? 이 학생은 한 1, 2초 생각하다가 예, 교수님,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상대를 이해하게 하고 또 설득시키는가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 현실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능한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전달해서 나는 후련할지 몰라도 상대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안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거기에 꼬리에 꼬리 질문하죠.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칭찬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교수님.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면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든 말을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답답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말을 상대방에 전달하게 되면 나는 후련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서 오래도록 상처를 받고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럼 자네는 자네가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제가 수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간혹 상대가 너 왜 그 말을 했어? 라고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을 때 이게 상처를 준 말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좀 몸이 많이 뚱뚱했는데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앉아서 다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가 했습니다. 제가 키가 작고 좀 뚱뚱한 편인데 앉아서 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왔고 지금도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뚱뚱하다, 앉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저는 그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달갑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심리전인 것입니다. 이때 이 아이는 교수님의 표정을 읽은 거죠.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무서운 경청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하셨겠죠.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거부한다면 자네가 교직에 섰을 때 동료 교사들 또는 수많은 철없는 학생들, 심지어는 부모님들에게서 얼마나 자네가 원치 않는 말을 많이 듣겠는가. 근데 그때마다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트라우마로 작용된다면 어떻게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심술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구술 면접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심리학서적 한 권 정도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저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훈련들을 했거든요. 예, 교수님, 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 또는 하고 싶은 말, 이것을 언제 하지 말고 언제 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남들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을 때 내가 저거 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설령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다시 되새겨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교단에 가서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탄력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상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상대가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좀 더 연구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모두 번복한 거 아닌가라고 정말 날카롭게 비스를 꽂은 거죠. 예, 교수님.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표현해서 상대를 상처 주는 것,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교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 표현해서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또 상대가 저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겸허하게 들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나 교수님, 형 이상학적인 입장에서 대화한 것 아닌가요? 꼭 철학자들의 대화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 지금 저와 함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 흡족한 미소를 띄면서 이렇게 박수를 한두 번 쳐주셨다고 합니다. 자네 정말 똑똑하군. 철학에 관심이 있나? 그러니까 이 학생 하는 얘기가, 예, 특별히 철학서적은 읽지 못했지만 윤리와 사상 시간에 선생님과 이러한 대화를 몇 번 나눠본 적이 있고, 또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2번 정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대학에 오게 되면 나하고 만약에 인연이 되면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대화해보세. 이 얘기는 합격의 사인을 은연중에 주신 것 아닐까요? 그럼 이 학생이 이런 힘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학생이 차상위 계층 학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작게 운영하는 청남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은 물질적으로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학생이 편안하게 많은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교단에 서게 되면 부족하지만 제가 이 학생이 한 것처럼 이 학생도 열악한 또 소외받은 계층 학생들 많이 돕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언제든지 김학휘 연구소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처럼 부족하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참 새벽에 재미있는 가장 매력적인 질문, 그런데 가장 매력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